네, 안녕하세요. 요즘 HLB 종목이 움직임이 약간 묘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큰 하락이 만들어졌었죠.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갑자기 그 전에 상승할 것 같은 수급을 주고 나서 마치 앞에 있는 매물을 좀 테스트하는 것처럼 거래대금도 5천억 이상,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이제 폭삭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뉴스를 검색해서 보면 HLB 관련된 어떤 특별한 악재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진 당일날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이때였어요. 장중에 갑자기 쏟아내면서 또 갑자기 그것을 물량을 받아서 다시 위로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20%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됐고 플러스 20% 밑에서부터 반등이 플러스 22%까지 곧바로 반등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세력주를 많이 본 상황으로서 입장으로서 보면 주가가 한창 오르고 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물량을 빨리 뱉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특별히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진짜로 누군가가 매도를 한 거예요. 악재가 진짜 있는 거니까. 근데 악재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곧바로 회복하는 건 이것은 개미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내면 일정 손절 가격에 도달하게 돼서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고점에서라면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 그냥 보합 가운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개미를 털고 위협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뭐 엄청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과 지난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한 가격이 위의 저항대에 동일하게 쌍고를 만들어서 앞에 매물을 뭔가 삼키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런 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선을 밟은 이 위치의 매물대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또 단타 물량들이 엄청 붙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 있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늘 이렇게 수급을 쏜 거 아닐까, 그런 예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자세히 보면 급락했을 당시에 여기서 거래가 아무래도 많이 터졌죠. 급락하니까 주워 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선을 그었던 그곳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차트를 분석을 잘해도 이게 정말 개미털기고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걸 100% 확신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앞으로 전개의 그 전략을 짤 수가 있냐면 이전에 하락했던 곳에서 찍고 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라인 근처가 정말 강한 매물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기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이런 하락이 좀 무마되기 위해서는 이 하락이 시작됐던 가격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만 원 정도를 HLB 종목의 주요 저항으로 보고 있는데 1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하락하기 전의 가격인 8만 5천 원 위로 주가가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이 가격을 깨서는 안 되는 거고 위로는 8만 5천 원을 뚫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부터 흘러내린다면 6만 7천 원 부근에서 지지 반등을 예상하고 그곳을 지켜보는 전략이 있겠고 여기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8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8만 5천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앞에 있었던 이런 급락 같은 경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과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 가격 위에 올라와 주니까 더 이상 여기서의 공포 심리나 그런 것들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침 8만 5천 원이 여기서도 한번 저항으로 만들었던 곳이고 여기 특별히 의미는 없지만 8만 5천 원에서 분명히 떨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8만 5천 원 위에서 조금만 더 힘을 주면 10만 원 돌파도 가능했는데 이 10만 원 돌파는 계속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전부터 자꾸 10만 원대에서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거래가 들어왔던, 이런 거래가 들어왔던 다 이런 게 10만 원 위로 가면 처리가 될 매물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왠지 이게 개미털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미털기 관점으로 봐도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HLB 그룹은 정말 수많은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의 흔들기로는 어지간하면 다 버텨요. 아마 여기서 하한가 2번 맞은 사람들도 다 버티고 있을걸요. HLB는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라올 때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붙죠. 그래서 HLB는 매수세도 금방 회복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이걸 보내고 싶어요. 근데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방법으로는 흔들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움직임들, 여기도 급락 정말 심하죠. 그리고 또 급락, 또 급락, 그리고 이런 급락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이상한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HLB다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미털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 10만원 매물대도 좀 가고 싶어하는 그림과 움직임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만 주고 전혀 움직임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었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1년 넘었죠? 급락 나온 지. 지금쯤이면 이제 보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1년 동안 보합을 만들었다면 가기 위해서 이 가격을 지켜준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의심을 전 해보는 거죠. HLB가 만약에 10만원을 넘어서면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지금 알트에오젠도 오늘 강한 상승을 만들어줘서 시장이 좀 기대가 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정말 뜬금없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얘가 이 라인을 넘어주면 코스닥도 800포인트를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넘으면 주요 저항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들이 더 잘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실 분석이고요. 어쨌든 HLB 10만원 위로 안착되기 전에, 코스닥 800포인트 위로 뚫기 전에는 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못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도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유한양행 재료도 엄청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계속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봐요. 알 수가 약간 없지만, 이게 많이 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예상을 못하게끔 만드는 게 있지만, 결국 저는 상승을 반영할 만한 재료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아직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장난치면서 안 보내주면서 괴롭히면서 개미들이 아직 덜 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자, 마지막으로 HLB 그룹에 대해서는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HLB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만성 적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가까이 돼요. 근데 10조 가까이 되는데 유의미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많이 안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HLB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HLB 글로벌 역시도 영업이익이 좋지 않고요. HLB 바이오 스텝 역시도 영업이익이 적자고, 생명과학 역시도 계속 적자고, 이노베이션도 심지어 적자고, 이번에 제넥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돈을 벌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야, 그 진짜 이 종목만 그렇게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약 같은 경우도 적자라고 볼 수 있고, 벌어봤자 10억을 넘지 못하네요. 이제 아시겠죠? 거의 다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고 합병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기업들의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기업들 인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수많은 회사들을 연구 개발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게끔, 결국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먼 산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만약에 계속적인 적자를 안고 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그룹 자체에.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향후에는 어떤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 홈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기업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이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 자금을 모아서 끌어모아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를 막 매출을 늘어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투자한 사람들만 투자금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회사가 정말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채권도 팔았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어떤 다른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부동산도 뭐 팔았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장난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홈플러스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경영의 어떤 본질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HLB 이제 진성 주주도 많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장은 좀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약간 구린내가 나면 무조건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당장은 세력들이 뭔가를 엄청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표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